누구 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모두 환수해야 된다. 공공으로 귀속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 되니까 똘똘한 한 채에서 보유세 왕창 걷어서 공공으로 보내야 된다. 분양도 마찬가지. 조합이 이익이 많다. 제초안 걸어버리고 세금으로 때려버리고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시세보다 낮게 해라. 너네 이익 줄여라. 그러니까 그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분상제 때문에 10억, 20억 싸진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 로또 분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청약은 과열되죠. 그리고 분상제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분양을 미룹니다. 거의 강남은 대부분이 후분양급이에요. 입주 얼마 안 남아서 분양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분상제의 폐해다. 공급을 미루는 요인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70년대 아파트, 음마아파트 보세요. 조합 분양가, 일반 분양가 차이가 없어요.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걷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데 일반 분양을 강제로 분상제를 때려버리니까 조합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원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정부가 청약 제도의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조합이 많은 이익을 거두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 분양가 상한제, 거기서 만들어진 산물 로또 분양. 근데 이 로또 분양도 문제라고 지목을 한 겁니다. 너무 분양받는 사람한테 많은 돈이 주어지니까 청약이 과열되고 그 바람에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 괜히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강남의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차익이 정말 커요. 작년에 분양했던 원펜타스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거의 35억에서 40억가량 하는데 분양가가 23억에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큰 로또다 보니까 527대 1이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DLC 방배. 25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인데 분양가가 20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억 이상 남는 구조죠. 이 두 단지 지금 시세는 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DH 방배도 뭐 35억 중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로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청약 당첨돼서 만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단지 어땠죠? 부정청약 했잖아요. 무더기로. 딱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과도한 차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분양가를 통제해서. 그러면서 이 과도한 차익에 피해를 보는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다? 조합원들입니다.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데 오히려 로또 분양 받는 사람의 일반 분양자의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이번엔 로또 분양 겨눈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청약제도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잡으면 규제 쪽으로, 국힘이 잡으면 완화 쪽으로. 이번엔 민주당 턴이 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 손질 예고, 과도한 차익이 과열을 유발한다. 과도한 차익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죠? 일반 분양 받는 사람. 예. 이 사람들의 차익이 또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는데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과열이 되고 집값 폭등. 예. 원인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왜곡시키는 게, 시세를 올리는 게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과도한 차익이 발생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또 분양 받는 사람이 과도한 차익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과도한 차익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조합,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 부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올려서 그 중에 조합원들이 사는 집 빼고 나머지를 시장에 판매하죠. 요거를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한 물건 시장의 소비자 가격, 원하는 가격에 판매를 해서 그거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게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메커니즘인데, 요거를 통제함으로써 일반 분양으로 취할 수 있었던 이 사업비 충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냅두면 분양가를 높이 해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강제로 낮추게 하니까 반대로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고도 사업비 충당이 안 돼. 그러니까 십시일반 조합원들이 모아서 건설사에 내야 돼요, 돈을. 원래는 3억이면 됐던 게 갑자기 분상제하고 6억, 7억으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없어요. 예. 여기 음마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분양받은 사람은 당첨되면 클릭, 딸깍 한 번만으로 당첨만 되면은 그 오랜 세월 기다리는 사람과 동급이 된다.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압구정 있죠. 압구정 2구역. 지금 시세 75억인데 이거 75억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됩니다. 네, 거기다 제초안까지 30평대 받는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요. 시세는 당연히 우리가 100억 간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은 현재 기준으로 30억대 수준이면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75억 내고 제초안 추가 분담까지 내야 되는데 그냥 딸깍 청약 당첨되면 차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 음마도 이렇게 보시면 뭐 별 문제 안 되네. 초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비슷하면 뭐 됐지. 아니죠. 이거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음마 아파트 지금 40억에 샀잖아요. 그죠? 이것도 추가 분담금 무조건 나오고 제초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청약 당첨되면은 조합원보다도 무려 15억 이상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뜩이나 지금 공사비가 급등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2배 올랐다고 봐야겠죠?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랐고. 근데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있으니까 공급 속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방해한다 이거예요.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말만 하지 공급 완화를 위해서 속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없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공급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물론 협의해서 잘 나가는 단지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죠. 거의 대부분은 제값받기 위해서 분양을 미룹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대위가 결성되고 싸우죠. 조합원 해임해야 된다 하면서 뭐 몇 년씩 걸립니다.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공급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민주당은 한결같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과중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많이 남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 그렇게 과하게 분양가를 높이 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없어도 이미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이나 비롯한 수도권은 주변 시세랑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통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니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로또 분양 받는 사람이 로또가 아니게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방식이 기사화되었는데, 첫 번째가 그 차익만큼 국민주택 채권 의무 매입을 시키자. 두 번째가 실거주 의무를 다시 강화하자.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강하게 매겼다가 그 다음 윤석열 정부 때 풀어주고 그 다음 다시 이재명 정권 들어왔을 때 강화하는 스토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채권 의무 매입이죠. 시세 차익만큼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채권 입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게 1983년 청약이 뜨거웠을 때 이 과열을 시키고자, 그리고
신축에 붙는 프리미엄을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만들어서 국가가 프리미엄을 환수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 당첨, 분양권, 이게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분양가에 채권 산 입찰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만 더 붙게끔 만들었다. 지금처럼 강남에 입주가 희소한 상황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뜨겁다. 공급이 없으면, 신축이 귀하면 뜨겁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집값 잡힐 수 있을까요? 채권 입찰제 하면? 아니죠. 80년대 말고 비교적 최근 사례도 있어요. 판교 신도시에서 실제로 채권 매입을 시켰습니다. 시세의 90% 정도의 금액을 놓고 분양가에 별도로 채권 매입을 강제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한 4억에서 6억가량. 예. 분양가 별도로 이 정도의 추가 금액이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돈이 많아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사서 다시 채권을 매도를 하죠. 팔 때 또 일부 손실을 보고. 예. 그래서 이게 과하다 해서 2010년 집단 소송에 들어갔어요. 분양받은 분들이. 근데 2013년에 정부가 승소했죠. 합당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득을 봤죠. 그런데 판교 집값에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두 번째 논의되는 거는 비교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 이게 다시 카드로 나와요. 지난 22년 하반기 고금리 폭격 때 집값도 많이 빠졌죠. 집값이 많이 빠지니까 의무를 완화시켰어요. 이게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불리는 건데, 이때 실거주 의무 폐지하자고 했는데 결국 민주당이랑 합의 본 게 4년도 아니고 3년이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2년, 4년 줄다리기 하다가 그래, 양보하자. 3년.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2년씩 계약하는데 3년. 이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 거야? 자존심인가? 어쨌든 3년 내 입주를 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 의무로 완화를 시킨 거예요. 이전에 그럼 뭐였냐? 문정권 때는 전매 10년, 최대 10년, 거주 최대 5년. 요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강화시키면 이 정도 강화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시세 차익 볼 생각 하지 말고 오래 거주하고 가지고 있을 사람만 청약해라 이거죠.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있습니다. 신축 일반 분양이 대부분 거주를 해야 되니까 오래 또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신축이 더 잠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재건축, 재개발을 돌려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 분상제 이거 풀지 않으면 어렵다. 하나씩 하나씩 공급 사이클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빨리 해야 돼요. 계속 이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6년, 27년 이때가 진짜 고비예요. 지금은 오지도 않은 겁니다. 이때 되면 전세가, 월세가, 매매가 이게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역사상 보지 못한 공급 부족 라인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택지 개발도 멈춰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 단 한 군데도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중간 이후 넘어갔을 때 지정하고 3기 신도시 2030년 지나야만 들어옵니다. 그쵸? 택지 망가졌어. 그리고 박원순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 다 해제시켜놨어. 오세훈 들어와가지고 지정 부랴부랴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예. 예전에 비하면 진짜 적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앞으로 정말 많은 재개발 스타 지역이 탄생을 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시켜야 된다. 이건 민주당도 알기 때문에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완화책 얘기가 계속 통과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 노후도가 67% 필수 요건이 60%로 낮춰진다는 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상 보지 못한 신축 공급 부족 패닉 상태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기회도 공존하죠. 기회는 뭐다? 새로운 스타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도 좋은 자리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만 10년 뒤, 20년 뒤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는 사다리 이미 끊겼습니다. 다리가 끊겼다고요. 자, 조합보다, 분양자보다 지금 공공을 중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조합의 이익 분상제로 파괴시키고 분양자도 로또 분양이니까 이 로또 없애서 이 로또 분을 프리미엄을 공공으로 바꾸는 방법 검토하잖아요. 채권 의무매입 시키면은 시세 90%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양 금액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을 그만큼 매입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현금 부자만 청약에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게다가 중도금 대출 되지만 잔금할 때 6억 빼고는 다 갚아야 돼요. 지금 대출, 그쵸? 대출 6억 상한이 청약에도 적용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겠네, 끝나면 안 돼요. 없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돼요. 이 위기 상황에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시장이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정된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최대한 좋은 최상 입지에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곳, 추진하는 곳, 지정된 곳,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긴 시간으로 때우셔야 돼요. 우리가 몸테크라고 하는데 시간테크라고 합시다. 돈은 적지만 긴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추구하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무조건 큰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강변으로 돈이 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흐를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르기 전에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자양 21년에 제가 추천 많이 드린 지역이죠. 여기 그때 당시 실투자 금액이 1, 2억밖에 안 했어요. 매매가 4억, 5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현재 해당 지역의 같은 매물 가격이 14억이에요. 14억. 21년에 들어가서 지금 25년, 햇수로 4년, 약 3년이 지났는데 세전 수익이 10억입니다. 1억 가지고 10억. 1000%예요, 세전. 어마어마하죠? 똑같은 21년에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에 자양, 현대, 우성 요런 데 샀다고 쳐봐요. 아직 이 가격 회복 못한 단지도 있어요. 21년 가격을 회복 못한 단지도 있다. 이제서야 회복했어요, 대부분이. 아파트는 실패했고 오히려 재개발 빌라는 1000%.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되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녀보면 돼요. 이미 시세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후회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21년, 20년 이때 용산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고, 자양은 얼마였는데 얼마고, 노량진은 얼마였는데 얼마고. 지금 후회하시면 뭐합니까? 새롭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리들, 한정되어 있는 이 자리들 더 늦기 전에 선점하셔서 신축 아파트 만드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저희 놀라운 부동산이 엄선한 특급 매물이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거기에 강남의 재개발 지역 시세보다, 주변 시세보다 1, 2억 싼 특급 매물 제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자양이든 노량진이든 어디를 가셔도 다 6억 이상이에요. 이제 재개발 투자 매물들이. 근데 강남에 3억에서 4억대밖에 안 하는 물건, 재개발 노후도 훌륭하고 앞으로 뜰 수밖에 없는 지역,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양재동의 7개 구역 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물건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시세보다 5천 1억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상속 증여 이슈가 있다. 지금 개포 아파트가 40억입니다. 여기 양재 조합원 분양가 대충 계산해보면
20억대거든요. 진짜 로또를 스스로 만드는 대박 입지를 선점하시는 겁니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죠. 좋은 입지를 저렴하게 적게 들어가야죠.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들,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재건축 상가를 통해서 주택수에도 안 잡히고 2억, 3억 정도의 금액으로 대단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유력한 물건들을 또 찾아서 선점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식들 8월 특강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들으셨다면 오시면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기발한 전략들이니까 꼭 특강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